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롱장입니다. 중요한 뉴스가 나왔거든요. 중요한데 아무도 중요하다고 다루지 않는 것 같아서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충분히 중요하다고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분양가 기준 지켜보자. 둔촌주공, 청담 르엘, DH 방배 등 분양 대년으로 분양을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니네가 분양을 뒤로 미루는데 뭐?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거는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지인을 통해서 보고 있는 서울 부동산 이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에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빨간 선은 이제 적절 수요량, 그러니까 이게 한 요 정도는 아파트가 필요하다라고 통계를 낸 건데 이게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는 참고 자료로만 쓰고 매년 좀 달라요. 시장을 나가봐야 되는 부분인데 공급은 정해진 거죠. 파란색 선은 이제 공급량, 연 단위, 그 해 몇 개나 되는 거고 여기 초록색 선 보이시죠? 초록색 선이 해당 월에 몇 개나 되냐요. 문제는 이 서울이 입주 물량이 2022년도에는 23,650가구, 2023년도에는 25,172가구, 2024년도에는 1,327가구인데 2024년도에 이제 추가할 수 있죠. 시간이 좀 지나면.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올해가 지금 44,000가구였습니다. 지금 44,000가구인데 지금 이 지경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이게 23,000가구, 내후년에 25,000가구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분양을 하고 나면 약 2년 정도 후에 입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2년 또는 3년인데 이 중에서 이 둔촌주공 12,000가구인데 일반 분양만 해도 여러분 보시면은 4,786가구로 상당히 많습니다. 나머지 보시면 뭐 다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그죠? 여기 방배 5구역도 꽤 돼요. 그런데 얘네가 만약에 분양을 연기하게 되면 2년 후에 입주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입주가 이미 많은 상황에서 입주가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좀 내려가면은 좀 뒤로 밀리는 거니까 괜찮은데 2022년도랑 2023년도는 서울에 새 아파트 입주가 굉장히 부족하고 지금 이제 세금 때문에 구축도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축 시장도 지금 문제거든요. 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세 시장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지금 힘든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입주가 더 밀리는 거예요. 특히 서울 이남 쪽에 중요한 입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네가 2023년도에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는 답답한 게 많은 분들이 정부가 지금 뭐 공급을 어디에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뭐 200만 원 공급하겠다 이런 자극적인 뉴스 좀 컨텐츠를 만드시고 3기 신도시를 많이 다루시는데 제가 여러 번 여쭤보시면 그 입주 물량이 언제 실제로 만들어지는지 이루어지는지 실제로 공급이 언제 되는지가 중요한 건데 3기 신도시는 지금 진행 상황이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좀 잊어버리셨겠지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도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뭐 고밀도 계획한다는 거 그것도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태릉 CC 지금 진행 상황 뉴스 보신 적 없으시죠? 뭐 태릉 CC나 과천이나 뭐 상암동이나 발굴해서 짓는 것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끝났다는 얘기도 못 들어보셨을 것이고 심지어 뉴스에는 2기 신도시인 검단 신도시에 지금 문화재청이랑 문제가 돼서 뿌슈는이 와순이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지금 입주 물량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또 분양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 그리고 건설사에 대한 혜택이에요. 이게 뭐 끝까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시장이 보면은 2013년도 서울은 2015년도 이후로 2015, 16, 17, 18, 19 잠깐 쉬고요. 20, 21 뭐 이게 이렇게만 합쳐도 연도로 연속 순으로는 7년이고 한 6년 동안 올랐는데 전례 없는 상승이었죠.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는 여러분이 뭐 밖에 한번 나가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올랐는데 그럼 7년 동안 6년에서 7년 동안 연속적으로 이뤄진 일이 뭐가 있냐. 2017년도 이후로 정부는 뚜렷했습니다. 다주택자를 없애자. 그죠? 건설사의 마진을 못 남기게 하자가 주요 테마였어요. 나머지는 다 짜투리예요. 세금을 많이 걷자, 다주택자를 없애버리자, 건설사들이 돈을 못 벌게 하자가 주요 테마예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렇게는 안 보이겠지만 주요 골자 내용은 그래요. 그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여태까지 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오지 않았다면 지금에서라도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고 건설사에게 혜택을 주고 세금을 좀 줄여주게 되면은
반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건 거의 초등학생적 마인드예요, 저는.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시장을 지켜보니까 굵직하게 A, B, C란 방법을 썼는데 역효과가 났으니까 A, B, C를 거꾸로 써보면은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게 복잡한 게 아닌데 너무 복잡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뭐냐면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예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가 너무 싸니까 심지어 둔촌주공 아파트는 이전 조합이 이전 그 추진 조합이 분양가 상한제에 걸린 낮은 분양가를 채택해서 그대로 일반 분양을 밀어붙이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교체됐어요. 사업에 너무 이제 마진이 떨어지니까 너무 싫은 거죠. 심지어 그 정도로 예민한 문제가 분양가예요.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가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이 바뀌어요. 요새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보면은 뭐 제초안에다가 그리고 뭐 이제 공공 부분이나 아니면 임대를 또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일반 분양가도 맘대로 못하고 지켜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업할 맛이 옛날만큼 안 나겠죠. 옛날에는 막 추진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지금은 하기 싫을 거예요. 자, 이게 그 증거입니다. 이 많은 조합이 여러분 분양을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이자도 더 나가고 조합원들도 되게 좀 짜증난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지어가지고 빨리빨리 입주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뒤로 연기하는 게 이분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많은 단지를 보세요. 송파, 강동, 서초, 강남, 동대문, 수원, 대전, 청주까지 죄다 분양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분양가를 마음대로 하기 못하기 때문이에요. 분양가를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HUG, 허그의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즉,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걸 비난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할 질문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요. 여러분도 월급 안 받으면 일 안 하실 거잖아요. 아니, 월급을 줄이기만 해도 거의 길거리에 나가서 이게 막 외치실 거잖아요. 본인은 돈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어떤 건설사나 조합이 마진을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정말 철저하게 이중적인 이 잣대를 갖고 계신 거고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성역화시키는 정신세계를 만드시는 분들이 요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도 겁나는데 그렇게 사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기관들이 있어야 돼요. 한국 사회는 상위 20%가 전체 한국의 어떤 이 복지 돌아가는 이 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20%가 세금을 다 내요. 그리고 한국의 거의 40% 정도가 세금을 거의 안 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황당하겠지만 40% 정도는 한국의 이 훌륭한 이 복지 정책 있잖아요. 뭐 소방서나 경찰서나 119나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시잖아요. 외국에서 쓰지도 못하는 병원 막 가고 여기 무임승차자들이에요. 무임승차자들. 돈을 잘 버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편하게 많이 벌게 해줘야지 사회가 잘 돌아가고 세금도 많이 거치고 모든 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자꾸 막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은 당연히 공급이 안 되고 공급이 안 되면 부동산에 숫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틀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많이 안타까운 것 같고 여기 조합원분들도 짜증나고 조합장들도 짜증나고 그리고 건설사나 아니면 여기 일반 분양 기다리시는 분들 짜증나는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둔촌주공원 기다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시간이란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고 계시죠. 여러분은 이게 중요한 기사인 걸 아셔야 돼요. 이런 기사가 늘어날수록 이렇게 일반 분양을 뒤로 미루는 곳이 늘어날수록 그럴수록 주택가격의 안정화는 점점 더 뒤로 미뤄질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일반 분양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일반 분양을 한다는 건 2년이나 3년 이후에 준공을 때리고 진짜 입주를 할 거란 얘기예요. 지금 혹시 이 수도권에 주요 지역 중에 입주가 있어서 전세나 매매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으실 텐데요. 성남이 그렇습니다. 물론 분위기가 매수자 우위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분명히 전세와 매매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왜? 입주가 있으니까요. 내년에 이어서 광주까지 있을 거고요. 입주가 있다는 게 이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누구에겐 좋고 누구에겐 나쁘겠지만 지금 시장의 안정화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요한 실제 입주를 뒤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설사가 원하는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인정해주지 않고 조합들이 원하는 본인들의 돈을 아끼고 돈을 조금이라도 세이브해서 입주하고 싶은 마인드를 읽어주지 않는다면 반복될 거예요. 둔촌주공은 올해 분양할 거라고 모든 분들이 거의 확신을 했었거든요. 계속 뒤로 미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지나보내지 마시고 좀 중요하게 확인하셨으면 마음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오는 일반 분양을 내년으로 미뤘다.
일반 분양을 안 하기로 했다. 후분양으로 가기로 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영상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